혹시 정부의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서류 작업들이요, 그냥 간단한 대화, 채팅으로 바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나라가 어떻게 이 관료주의를 똑똑한 개인 비서로 바꾸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서류 하나 떼려고 아니면 뭐 하나 물어보려고 정부 기관에 전화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또 끝도 없는 서류랑 씨름하는 대신에요. 그냥 툭 하고 필요한 걸 말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뭐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아차 하고 세금 마감일 놓치고 그 건강검진 통지서 어디다 뒀더라 막 찾고 또 정부 웹사이트 들어가면 꼭 필요한 건 안 보이고 미로 찾기 하는 것 같고 바로 이런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불편함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서비스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랑 안 쓰는 사람 양쪽 모두한테 물어봤죠. 뭐가 제일 개선됐으면 좋겠냐고. 근데 놀랍게도 양쪽 모두에서 1위로 나온 답변이 똑같았어요. 바로 본인 확인, 그러니까 인증 절차 좀 간단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모든 편리함의 시작은 간단한 로그인,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국민비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모든 국민을 위한 개인 비서하는 뜻이죠. 처음에는 사용자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국민 비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 이게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알림들이 얼마나 실용적인지요. 건강검진 언제 받아라, 운전면허 갱신할 때 됐다, 세금 내라. 이런 일상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서 딱딱 챙겨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지원금처럼 정말 중요한 국가 정책 정보를 제때 알려주면서 이 서비스 인지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리고 이 서비스의 가장 빛나는 지점, 가장 똑똑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쓰려고 굳이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매일 쓰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같은 민간 앱이랑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가장 편한 곳에서 익숙한 앱으로 정보를 받게 한 거죠. 이건 뭐 단순히 편리성을 넘어서서요. 민간 플랫폼이 이미 쌓아놓은 신뢰도랑 사용자 기반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냥 정보만 알려주던 단순 알림 서비스를 넘어서요. 이 비서가 인공지능, AI를 만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 혁신의 중심에는 바로 네이버의 초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또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강력한 AI 엔진이 국민 비서를 그냥 알림이에서 진짜 대화가 통하는 비서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서류 하나 떼려면 맞는 웹사이트 찾고 복잡하게 로그인하고 또 거기서 맞는 서식 찾아서 신청서 채우고 아휴 복잡했죠. 근데 이제는요. 그냥 채팅창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해줘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이건 뭐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수동적으로 그냥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대화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00가지가 넘는 증명서를 바로 발급하고 1200개가 넘는 전국의 공공시설을 예약하고요. 심지어 발급받은 서류를 바로 은행 같은 기관에 제출까지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서비스가 그냥 일부 기술에 밝은 사람들만 쓰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국민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만 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뭐 사실상 전국민적인 현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용률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게 바로 이 만족도입니다. 서비스를 써본 사람들 중에 무려 97.8%가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아니, 정부 서비스에서 이런 만족도가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족했을까요? 답은 바로 이 두 단어에 있습니다. 신속성, 그리고 유용성. 빠르고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서비스가 추구했던 목표가 정확하게 달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국가 데이터 센터에 큰 화재가 나서 정말 많은 시스템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최우선 등급 시스템 중 하나로 꼽았던 게 바로 이 국민비서였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이처럼 이제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 인프라로 여겨질 만큼 우리 삶의 중심이 된 AI 비서. 그렇다면 이 AI 비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트 모바일 신분증 기술은 앞으로 더 확대될 거고요. 더 많은 정부 서비스들이 이 AI 비서 안으로 통합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런 엄청난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과연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정부 AI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될수록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